여러분,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단 2줄짜리 성명을 올렸습니다. 이란이 통일된 협상안을 내놓을 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이란 국영방송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이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딱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먼 나라 이야기, 외교 뉴스,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이 유효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이 두 문장이 국제 유가를 하루에 8%씩 출렁이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쓰는 원유의 95%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이번 달 주유소 영수증, 마트에서 집어든 라면 한 봉지, 이것들의 가격이 모두 오늘 새벽 트럼프와 이란이 나눈 이 짧은 신경전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영상을 기획한 건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트럼프와 이란의 협상 게임 뒤에 숨겨진 진짜 경제적 논리를 해부하고 이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지킬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이후 뉴스를 읽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합동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공격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고 이란의 핵심 군사주의 체계가 상당 부분 무력화됐습니다. 이란은 즉각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미군 기지에 보복미사일을 발사했고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는 소식이 나오자 국제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전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 하루 2천만 배럴이 이 좁은 해협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닙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심장부가 직접 타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4월 7일 미국과 이란은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종전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에서 12일 사이 중재국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1차 대면 협상이 열렸습니다. 미국 측은 벤스 부통령이, 이란 측은 갈리바프 의장이 각각 협상단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합의 실패였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이 초기에 합의한 틀을 벗어나 과도한 요구를 쏟아냈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이란이 협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드라마입니다.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둔 4월 21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CNBC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전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 합의가 없으면 폭격을 재개하겠다. PBS와의 인터뷰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합의가 없으면 많은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대강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그는 소셜미디어에 전혀 다른 성명을 올렸습니다.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 파키스탄의 요청에 따라 이란 지도부와 협상단이 통일된 제안을 마련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 단, 트럼프는 여기에 핵심적인 단서를 달았습니다. 대이란 해상 봉쇄는 계속 유지하고 군사 준비 태세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멈추겠다는 게 아니라 총구는 그대로 겨눈 채 협상 기간을 조금 더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란은 즉각 이를 거부했습니다. 국영방송을 통해 휴전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이란 의회 의장의 고문은 이것이 기습 공격을 위해 시간을 버는 계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란 측은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된다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2차 협상을 위해 이슬라마바드로 출발해야 했던 벤스 부통령도 결국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이제 진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왜 오전에 연장 없다고 했다가 저녁에 연장한다고 뒤집었을까요? 그리고 이란은 왜 연장을 거부하는 걸까요? 표면만 보면 강대강 대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돈의 흐름과 각국의 경제 사정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봅시다. 지금 미국 내 물가 상황은 심각합니다.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9% 상승했는데 이건 2022년 6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폭입니다. 미시간 대학교가 발표한 4월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는 47.6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향후 1년간 물가가 4.8%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와중에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면 미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5를 훌쩍 넘습니다. 미국 서민들은 주유소 갈 때마다 트럼프를 욕하게 됩니다.
이는 곧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실제로는 전쟁을 끝내고 싶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우세한 상황이지만 경제적 비용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상황은 어떨까요? 이란의 처지는 마치 목에 밧줄이 걸린 상태에서 협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 원유 수출은 심각하게 막힌 상태입니다. 이란 원유 수출량은 최근 하루 185만 배럴 수준이었는데 이게 막히면 이란 경제는 즉각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란 내부가 분열돼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고 언급할 정도입니다. 이란 강경파는 해상 봉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협상에 나가는 것 자체가 항복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온건파는 지금 협상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봅니다. 이 내분이 협상 테이블을 뒤집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란 화물선 투스카를 납포한 사건도 이 균열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란 강경파는 이를 두고 미국이 봉쇄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은 굴복이라며 2차 협상 불참을 밀어붙인 겁니다. 자, 이제 역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80년에 시작된 이란-이라크 전쟁입니다. 8년간 이어진 이 전쟁 동안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긴장은 국제 유가를 끊임없이 출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전쟁이 진행되는 내내 원유 수출은 완전히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란도 이라크도 석유를 팔아야 전쟁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적대국끼리도 공통된 경제적 이익 앞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면 자기 자신의 목도 조이는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5년에 JCPOA, 즉 이란 핵 합의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장기간의 협상 끝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해제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발표 직후 유가는 급락했고 이란 원유가 시장에 대거 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오바마보다 훨씬 나은 핵 합의를 만들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이른바 10+10 카드, 즉 10년 단위 핵 동결과 단계적 제재 완화를 협상 카드로 내밀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가 지금의 협상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두 역사적 사례에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전쟁은 끝났고 협상은 타결됐으며 유가는 정상화됐다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 속에서 어디에 돈을 뒀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자산이 2배가 됐고 누군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국이 이 사태에서 특히 취약한 이유는 구조적입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배럴당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한국 무역 수지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악화됩니다. 이미 정부는 원유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환율도 이미 한 차례 급등했다가 협상 기대에 빠르게 되돌아온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유소에서 내는 돈, 이달 고지서로 날아온 전기요금, 마트에서 집어든 라면 한 봉지의 가격 모두 이 협상의 결과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3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시나리오 1, 협상 타결과 연착륙입니다. 이란 내부 온건파가 주도권을 잡고 통일된 협상안이 제출되면서 종전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상 봉쇄가 단계적으로 해제되면서 유가는 배럴당 $65에서 $75 수준으로 안정을 찾습니다. 글로벌 성장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서 증시는 반등을 시도합니다.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2026년 기준 637조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지나치게 방어적인 포지션보다 실적 중심의 핵심 종목을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반도체, 방산, 원전 관련 기업들의 코어 비중을 지키면서 현금 비중을 일부 확보해두는 방식이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좋은 포지션입니다. 시나리오 2, 협상 결렬과 군사행동 재개입니다. 이란 강경파가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미국이 인내심의 한계를 선언하며 군사행동을 재개하는 경우입니다. 에너지 분야 분석 기관들은 이란 원유 수출 차단이 완전히 이루어질 경우 하루 최대 170만 배럴의 추가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브렌트 유가 배럴당 $110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고유가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욱 지연되며 글로벌 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IMF의 경고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유가가 오르면 정유주 사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한국 정유사는 원유 자체를 들여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원유 가격이 올라도 원유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마치 빵값이 치솟았는데 밀가루 공급이 끊겨 빵집을 열 수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진짜 수혜를 받는 것은 정유주가 아니라 LNG 관련 인프라 기업, 에너지 저장 설비 기업, 그리고 원자력 관련 기업들입니다. 안전자산인 금의 비중도 반드시 높여야 합니다. 이미 금 가격은 이번 사태 이후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3. 중국이 판을 뒤집는 경우입니다. 가장 예상하기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할수록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더 저렴하게 원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중국 입장에는 미-이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보다 적당한 긴장이 유지되는 편이 더 이익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거나 이란 편에서 협상을 개입하면 이란 강경파는 더 버틸 여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몇 달, 길게는 1, 2년 이상 지속되는 만성 리스크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는 에너지 비용 상승과 수출 둔화라는 이중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순한 유가 상승 수혜 논리를 버리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르무즈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정유주는 매력적인 대안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신 LNG 관련 인프라, 에너지 저장 설비, 국내 가스 공급망, 그리고 원자력 관련 기업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원유가 막힐 때 대체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들이 구조적 수혜를 받는 흐름입니다. 둘째, 방산주와 원전주를 단기 테마가 아닌 중장기 구조적 수혜주로 대하세요. 이번 중동 사태는 단발성 이슈가 아닙니다. 미국 주도의 중동 질서 재편 과정에서 방위산업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합니다. 고유가 시대의 원자력은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3년 이상의 시계로 접근하세요. 셋째, 안전자산 해지를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반드시 편입하세요. 금은 이번 사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 시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며 금리 인하 기대가 금 가격을 밀어올리고 유가 상승 시에는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으로 금이 오릅니다. 즉, 지금 구조에서 금은 어느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도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수준으로 금 관련 자산을 해지해두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오바마보다 더 나은 핵합의를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이란은 수십 년간 쌓인 미국에 대한 불신을 쉽게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협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모든 전쟁과 갈등은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돈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공포에 휩쓸려 전부 팔고 현금만 쥐고 있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자산을 유지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재배치하는 분할 전략, 그리고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불확실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으세요? 트럼프가 결국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 보시나요? 아니면 결렬되어 다시 전쟁 국면으로 넘어갈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시나리오를 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자산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실제 고민을 직접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꼭 알아야 할 주변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